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믿기 어려운 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남편 김철수와 30년을 함께 살아온 저는 김정미, 올해 56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어요. 바로 어제 땅에 묻었던 남편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그 충격적인 하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3일간 이어진 빈소에서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 인사, 그리고 마지막 발인까지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남편 없는 집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끝에 스며든 국화꽃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채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더군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텔레비전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까지 항상 무언가 소음이 있었거든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습관적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또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일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다 보니 설거지통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일주일 전 아침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매일 마시던 그 잔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잔을 집어들고 찬물에 헹궜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동안 남편 일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야 현실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 정리도 해야 하고 회사에도 연락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이 앉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안락 의자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체형대로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매일 저녁 7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뉴스를 보던 당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시끄럽네, 여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럼 저는 부엌에서 그러게요. 당신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씻고 나와요. 라고 대답하곤 했죠. 이제 그런 평범한 대화도 영원히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과 30년간 함께 썼던 침대였는데 혼자 누우니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에 손을 뻗어봤어요.
차갑고 텅 빈 공간만이 만져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첫 집을 장만했던 날. 3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어 6시간도 채 못 자고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진 거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소리에 깨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습관적으로 2사람 분량의 아침을 준비하려다가 다시 1사람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된장국 한 그릇.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으려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아침마다 어제 잠 잘 잤어? 오늘 뭐 할 거야? 그 같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거든요. 결국 밥 몇 숟갈만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싶어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둥글레 차를 우려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남편이 아침 햇살이 참 예쁘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말인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깨달았어요. 차 한 잔을 다 마실 때쯤 현관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 같은 형태였거든요. 설마. 혼자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아마 장례식 때 왔던 조문객 중 누군가가 뒤늦게 위로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겠더군요.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문 앞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나? 혼잣말을 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3번의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깜빡했을 때 항상 그렇게 문을 두드리던 방식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보이지 않다니. 몇 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만 가끔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현관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었어요. 사람이 큰 상실을 겪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분명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직접 문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을 문고리에 올렸어요. 그런데 왠지 무서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혹시 정말 누군가 찾아온 거라면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천천히 문고리를 돌리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더 크게 열고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익숙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세히 봤는데 뒤에서 봐도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 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남편과 똑같았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10m도 안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얼굴이었거든요. 어제 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30년을 함께 살며 매일 봤던 그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남편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친숙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채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왜 그래? 나야. 남편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었거든요. 안 돼. 당신은 죽었어. 어제 장사를 지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사고가 있었지만 살아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정신이 나간 것인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현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저는 문을 꽉 붙잡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그리웠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여보, 장난하지 마. 이제 편히 쉬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주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여보. 정말 나야.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관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과는 달랐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남편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혈색도 좋고 눈도 또렷했어요.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직접 남편의 마지막 숨을 지켜봤는데 3일간 빈소에 있었는데 어제 땅에 묻었는데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라면 증명해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마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우리 첫 데이트 때 갔던 카페 기억나? 명동에 있던 작은 카페. 거기서 당신이 커피를 쏟아서 내 셔츠가 얼룩졌잖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건 정말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했을 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커피잔을 떨어뜨렸던 일 말이에요.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 첫날 밤에 당신이 찌개 끓여준 거 기억나? 너무 짜서 둘 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앞으로 50년은 더 이런 찌개 먹어야 하나라고 농담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당신이 요리 배워라고 대답했었죠. 여보, 나 정말 살아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거칠거칠한 손바닥의 촉감도 똑같았고 새끼손가락에 있던 작은 상처 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좀 흐릿해.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살아있다는 거야. 채취도 똑같았어요. 남편 특유의 그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맡아온 그 익숙한 냄새였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어요. 진짜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써줬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심지어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보, 나 좀 춥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얇은 셔츠만 입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0월 아침 날씨에는 너무 얇은 옷이었어요. 어서 들어와.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걸음걸이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도 슬리퍼를 신는 모습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평소 앉던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앉던 그 자리였어요. 의자가 남편의 체중을 받으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앉은 것 같았어요. 물 좀 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어요. 남편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고마워. 물잔을 다 비운 남편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웠던 미소였거든요. 여보, 울지 마. 내가 돌아왔잖아. 남편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안겨본 그 품이었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그 온기였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정말로?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나야. 당신의 남편이야.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정말 돌아온 것 같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남편을 품에 안고 있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남편에게서 살짝 떨어져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이마를 짚으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기억이 흐릿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집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119를 부른 거야. 그 다음은 정말 기억이 안 나.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던 그 아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의사들이 당신 죽었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며 답답해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어떤 병원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느 순간 깨어보니 낯선 병실이었어. 며칠 동안 정신이 몽롱했고 이상한 얘기였어요. 분명 119가 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의사가 직접 저에게 말해줬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요. 그럼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왜 연락을 안 했어?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정말 안 나. 병원 이름도 모르겠고 어떤 의사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오늘 아침에 정신이 좀 돌아와서 집 주소가 생각나서 왔어.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말이 논리적이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며칠을 있었는데 어떤 병원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여보, 혹시 아픈 데는 없어?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색이 좀 창백해 보였어요. 그리고 눈가에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치고는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손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신적 충격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건 아닐지. 사람이 큰 상실을 겪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보, 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뭘 신고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말이야. 사망 신고도 했고 장례식도 치렀는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좀 기다려줘. 기억이 좀 더 돌아올 때까지. 지금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리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남편이 맞을까요? 모든 게 너무 이상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어떤 병원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큰딸과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어제 장례식에 와서 울면서 아빠를 떠나보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좀 더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왜 자식들에게 연락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그럼 일단 병원부터 가볼까?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쉬면 될 거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다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맛있게 먹는 것 같았어요. 식사하는 모습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맛있다. 역시 당신 손맛이야.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창밖을 쳐다보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후에 남편은 피곤하다며 잠깐 눈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침실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뻗어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거실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색이 좀 더 좋아 보였어요. 눈도 또렷해졌고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감지었어요.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정말? 뭐가 기억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에 가슴이 아파서 쓰러졌잖아. 119가 와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었어. 그런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었나 봐. 그럼 의사들이 왜 사망 선고를 했을까? 아마 맥박이 너무 약해서 죽은 걸로 오진한 것 같아.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 남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의료사고나 오진 같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며칠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병원 영안실에 있었던 것 같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런데 어제부터 조금씩 정신이 들더니 오늘 아침에 완전히 깨어난 거야. 영안실에서 깨어났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야? 다행히 아무도 없을 때 깨어났어. 몸이 힘들었지만 집에 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거든. 그래서 조용히 나왔어.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점점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의료진의 실수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이 가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병원에서는 당신이 없어진 걸 모를까?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례식 때문에 며칠 동안 영안실을 확인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보통 며칠 후에 화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깨어나서 나온 거였나 봅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차가운 곳에서 며칠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 정말 무서웠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그런데 당신 생각이 나서 힘을 낼 수 있었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했다니요. 이제 괜찮아. 집에 왔으니까. 남편을 꽉 안아주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보, 우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망신고도 했고, 장례식도 치렀고, 보험금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일단 병원에 연락해 봐야겠어.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맞아. 그리고 구청에도 가서 사망신고 취소해야 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야 하고, 생각해보니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여보, 그런데 몸은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일 가볼게.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으니 몸이 힘들 수밖에 없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남편은 저녁도 잘 먹었어요.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았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큰딸한테 전화해 볼까? 응, 그래야지. 애들이 얼마나 놀랄까? 남편도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장례식에서 그렇게 울던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근데 처음엔 믿지 않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걸. 정말 그랬어요.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 없는 삶을 생각하며 절망했는데 오늘은 다시 함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잤던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둠 속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이렇게 간단할까?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으니 그런 걱정들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큰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갑자기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 믿을까요? 여보세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어제 장례식의 피로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지금 앉아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집에 와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살아서 집에 와 있다는 얘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어제 아빠 장례식 했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진아, 엄마 정신 멀쩡해. 정말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어. 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가보세요. 수진이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죠?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수진아, 정말 아빠야. 내가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불러달라고 했던 자장가 기억나? 남편이 전화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 매일 밤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아,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아빠야. 미안해, 늦게 연락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긴 얘기야.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 수진이는 30분 만에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어봤어요. 남편이 수진이를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아빠지.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장례까지 치렀는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수진이에게도 말해줬습니다. 병원에 실수가 있었나 봐. 맥박이 너무 약해서 죽은 걸로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그럼 그 며칠 동안은 어디 계셨어요? 영안실에 있었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진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빠가 눈앞에 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한테도 연락해야죠. 큰아들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집으로 왔어요. 아빠, 현관에 들어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 돌아왔어. 남편이 팔을 벌려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빠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아빠세요?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야, 아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히 헤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함께 앉아있게 되다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호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였나 봐.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어서 죽은 걸로 잘못 진단한 거지. 그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연락해보지 않았어. 오늘 가볼 예정이야. 민호는 좀 더 신중했어요. 아빠, 일단 병원부터 가보세요. 정밀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럴게. 오늘 오후에 가볼까 해.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는데. 괜찮아. 이제 아빠가 돌아왔으니까. 남편이 수진이의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 모두 장례식에 왔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어제 장례식에 수백 명이 왔었거든요. 천천히 알려야지. 갑자기 알리면 사람들이 놀랄 테니까. 사망 신고도 취소해야 하고 보험 쪽도 정리해야 해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다시 모였네요. 민호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아빠 기억은 다 돌아오셨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으니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호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사망신고 취소 절차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기적 같은 일이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다시 돌아온 거니까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오후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히 불가능할 줄 알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과 민호의 표정이 밝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도 몸 상태가 양호하다고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밀 검사도 다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 다만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 민호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 마음에 걸렸던 짐을 하나 덜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믿지 못하시더라.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의료진의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셨어. 당시 응급 상황이 많아서
충분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도 구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망신고 취소 절차 알아봤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가면 된다고 하네요. 복잡하지 않아? 생각보다 간단해요. 병원 진단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만 있으면 돼요. 다행히 행정 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히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믿어지네요. 수진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꿈만 같아. 남편도 감회가 깊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여행? 응. 그동안 못했던 여행 말이야. 이번 일로 깨달았는데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가 찬성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제주도는 어때? 신혼여행 때 갔었잖아. 남편이 제안했어요. 30년 전 신혼여행지였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이번엔 천천히 둘러보자. 여행 계획을 세우는 남편의 모습이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정말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30년 만에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바다가 참 예쁘다. 남편이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신혼 때는 하루 이틀 일정으로 바쁘게 돌아다녔었거든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천천히 둘러볼 계획이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막막했어.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자. 응, 그러자.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었는데, 맞아. 그때 당신이 파도에 놀라서 내 뒤에 숨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렸네. 웃으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모든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 당신도 아이들도 집도.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어. 맞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싶어.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 밥을 함께 먹는 것, 저녁에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 표현을 하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작은 일에도 더 감사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도,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사랑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3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종종 하더라고요. 나도 사랑해. 부끄럽지만 저도 대답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매 순간이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날 아침이 꿈이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저도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입니다. 아침에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실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날 현관 앞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의 그 충격과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따뜻한 눈빛, 그 익숙한 미소가 제게 가르쳐 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부끄럽더라도 꼭 표현하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우리에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말이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강한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제가 이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